카톨릭 국가 프랑스의 공주 마고와 결혼한 앙리는 곧이어 카톨릭 진영이 일으킨 대학살극을 맞이한 속에 강제 개종되어 프랑스에 감금되었으나 반카톨릭 진영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아내 마고의 도움을 받아 결국 파리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끝없는 시련으로 단련된 그는 과연 어머니가 못다 이룬 대화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며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중에 놓여있는 프랑스 정계의 향방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다시 신교파의 수장으로 돌아온 앙리를 중심으로 위그노들의 세력이 재규합되었고 이들은 원수와 같은 프랑스 왕실을 적대자로 규정하며 본격적인 무장봉기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위그노군이 연패하면서 당장의 전면전을 지속하기에 자신들이 열세임을 깨달은 나바르의 앙리는 마침 위그노들의 결집을 경계한 앙리 3세가 화해를 추진해온 만큼 1577년 베르주라크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과열된 분위기를 다소 진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앙리의 존재 자체를 경계한 카톨릭 진영에서 그에 대해 수차례 암살 시도를 하면서 또다시 전쟁이 촉발되었고 이번에는 앙리가 이끄는 위그노 진영이 거듭 승리하면서 그들이 우세를 선점한 속에 또다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4년 후인 1584년 앙리에 앞서 프랑스를 떠나 반정부 세력을 구축했던 처남 알랑송공 프랑스와가 네덜란드의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 쫓겨나는 등 안투워프 참변의 여파로 시리에 빠진 채 사망했고 그의 죽음은 또다시 전쟁의 기운을 싹트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프랑스와가 발로아 왕과 최후의 계승자였고 국왕 앙리 3세는 후사가 없었기에 북계의 왕위 계승만을 인정하는 살리카법에 의거 모계로 6촌관계, 북계로는 무려 22촌관계에 있는 나바르의 앙리가 그나마 앙리 3세와 북계로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졸지에 프랑스의 차기 왕위 계승권자 영순위로 등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앙리가 카톨릭이 아닌 위그노였다는 것이고 기지가를 위시한 카톨릭 중심 세력은 신교도인 그의 왕위 계승을 극렬히 반대하며 당시 교황 식스토 5세로 하여금 앙리를 파문하고 그의 계승권을 박탈할 것을 청원하게 되는데요. 교황은 실제로 이를 받아들여 앙리 드 나바르를 파문했고 이를 이루어낸 기지공작 앙리는 그가 이끄는 정치 결사체인 신성동맹을 결속시키는 한편 이미 왕권이 약할 대로 약해진 앙리 3세 대신 카톨릭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며 세간의 열렬한 신망과 지지를 받아냈는데요. 기지가를 경계하던 앙리 3세 역시 위그노인 앙리를 차기 왕으로 인정할 수 없던 것은 마찬가지였기에 신성동맹과 의견을 같이하여 나바르의 앙리 대신 그의 숙부인 루앙의 추기경 샤를드 부르봉을 다음 왕위 계승자로 내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신성동맹의 요구에 굴복한 앙리 3세는 위그노의 자유권을 폐기하는 느무르 조약을 체결시켰고 나바르의 앙리는 파문 및 왕위 계승권 박탈은 물론 위그노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된 것에 또다시 반발하면서 전쟁을 재개했는데요. 이렇게 위그노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9차 전쟁, 앙리 3세, 기지공작 앙리, 앙리 드 나바르 세 세력 사이의 일명 세 앙리의 전쟁이 그 막을 열게 됩니다. 지난 전쟁에서 이미 승리의 기쁨을 맛본 데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노련한 지휘관으로 거듭난 앙리 드 나바르는 쿠트라 전투에서 국왕군 8,000명을 괴멸시키는 등 남부 프랑스 일대를 장악하며 전쟁에서 점차 유리한 고지를 점해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판국에서 국정의 총책임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치에 몰두한 앙리 3세는 날이 갈수록 민심을 잃어갔고 오랜 시간 섭정으로서 국정을 이끌어온 어머니 카트린을 실각시킨 데다 나아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기지가에게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내분을 야기시켰는데요. 앞서 말했듯 기지공작 앙리는 성 바르톨로메우 축일의 학살 등을 주도하면서 당시 카톨릭의 수호자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던 만큼 그러한 그를 적대시한 앙리 3세는 자신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세력 기반으로부터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왕을 업신여기던 기지가는 아예 외세의 지원을 받아 앙리 3세를 축출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들이 파리 시민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앙리 3세는 측근들과 함께 파리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기지공작은 프랑스 카톨릭의 수호를 명분으로 같은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펠리페 2세에게 실제로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같은 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칼레 해전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잉글랜드에게 패배하면서 전의를 상실한 만큼 이 계획은 당장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형국에서 기지공작과 신성동맹은 카톨릭 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고 어느새 왕위까지 넘보게 되었고 위기감을 느낀 앙리 3세는 협상을 핑계로 기지공작을 유인하여 암살해버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카톨릭 진영의 기둥인 기지공작을 암살한 이 사건은 그를 지지하던 카톨릭 민중들이 왕으로부터 아예 등을 돌리게 하는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앙리 3세의 모친 카트린은 아들과 발로아 왕가의 암울한 앞날을 걱정하는 속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홀로 쓸쓸히 사망하게 됩니다. 한편 기지가의 수장직은 죽은 앙리드 기지의 동생 마행공작 샤를이 대신하게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대도시 대부분이 앙리 3세를 카톨릭 진영의 배신자이자 원수로 취급하며 더욱 궁지로 몰아갔는데요. 그렇게 더 이상 자신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앙리 3세는 급기야 프랑스를 떠나 적국인 나바르로 도망가게 됩니다. 앙리드 나바르로서는 자신과 적대하던 프랑스의 왕이라는 상징적 존재인 앙리 3세를 내칠 이유가 전혀 없었던 만큼 그를 기꺼이 받아주었고, 1년 기한의 공식적인 조약을 체결한 두 사람은 정치적 동맹자가 되어 반신성동맹 연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 중요한 결전을 앞둔 상황에서 앙리 3세가 중요한 문건 전달을 핑계로 그를 찾아온 도미니코의 수사 자크 클레망으로부터 칼에 찔려 치명상을 입는 등 큰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렇게 사경을 헤매던 앙리 3세는 급히 앙리드 나바르를 불러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신복들에게 새로운 왕이 될 그에게 충성할 것을 명령한 뒤 급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앙리 3세의 죽음을 끝으로 100년 전쟁을 야기하며 탄생하여 260년간 이어져온 프랑스 발로아 왕조는 종교전쟁의 국난 속에서 쓸쓸히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직후 전임왕의 공식적인 인정까지 받은 진정한 계승자인 앙리드 나바르가 기존 나바르의 왕인 동시에 명목상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 그가 바로 프랑스의 마지막 왕정이자 가장 찬란한 시대인 부르봉 왕조의 창시자 앙리 4세였습니다. 그렇게 앙리 4세는 명목상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했지만 여전히 프랑스는 두 진영으로 갈라져 치열한 전쟁 중에 있었고, 현재 그의 왕위를 인정하는 세력은 오직 위그노 진영뿐이며 가톨릭 진영은 절대로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었으니, 앙리 4세는 과연 분열된 프랑스를 통합시키고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며 자신을 희생해 국가를 구하고 국민을 통합한 위대한 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